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35층에서 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68세의 그녀는 평생 새벽잠이 없어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오늘은 손녀 유나의 상견례 날이었다. 8개월째 사귀고 있다는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리. 그런데 기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정순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파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진돗개 하늘이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암컷 진돗개로 올해 9살이 된 하늘이는 유나가 고등학생 때부터 키워온 가족이었다. 하늘이는 평소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 그런 하늘이가 최민준만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고 때로는 털을 곤두세우며 위협적인 자세까지 취했다. 하늘아, 왜 그러니? 정순 할머니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하늘이는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8개월을 돌이켜보면 유나가 최민준을 만나기 시작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손녀는 어딘가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웃음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 보였다. 유나의 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유나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 할머니인 정순이 후견인이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은 상당했다. 강남의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막대한 현금과 주식. 정순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대로 그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했고 지금은 수백억 원의 재산이 되어 있었다. 유나는 착하고 순진한 아이였다.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유나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민준 오빠가 결혼하면 제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만난 지 몇 달 된 남자가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 남자가 내 재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니?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가 궁금해서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솔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유나가 최근 들어 비싼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나야, 너 요즘 왜 영양제를 먹니? 민준 오빠가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서 특별히 구해준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영양제래요. 하나에 10만 원이나 해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다는 사람 치고는 유나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빛도 흐리챘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정순 할머니는 유나의 방으로 갔다. 유나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야, 긴장되니? 네, 조금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맑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순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나야, 혹시 그 영양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니? 민준 오빠를 만난 지 한 달쯤 뒤부터요. 제가 피곤해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구해준 거래요. 그 영양제를 먹고 나서 기분이 어떠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먹고 나면 머리가 좀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꾸 졸려서 낮잠을 자게 되고요. 정순 할머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최민준이 도착한 것이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온 것이었다. 하늘이는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짖으며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마치 위험한 적이 온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민준이 현관에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30대 초반의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브랜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하늘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최민준이 들어서자마자 하늘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정순 할머니가 급히 하늘이를 붙잡아야 했다. 죄송해요. 하늘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할머니. 개들이 가끔 그럴 수 있죠.
최민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아, 이건 할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값비싼 홍삼 세트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이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유나가 방에서 나왔다.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어색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몸이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상견례가 시작됐다. 최민준의 부모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품격 있게 차려입고 있었다. 최민준의 아버지는 제약회사 사장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미나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유나 부모님은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럼 혼자 사셨겠네요. 할머니인 제가 돌보고 있어요. 그럼 재산 관리 같은 것도 할머님이 하고 계시는 거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 정순 할머니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민준이가 유나 씨한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최민준이 유나로부터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뜻이었다. 그런 것까지 말했나요? 유나를 바라보자 유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나야, 오빠랑 재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최민준이 말했지만 유나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유나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일어났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유나가 핸드백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때 최민준의 표정이 순간 긴장되는 것을 정순 할머니가 놓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작은 비명소리가 났다. 어머, 무슨 일이지? 정순 할머니가 화장실로 달려가니 유나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줍고 있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내용물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정순 할머니가 유나를 도와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다가 깜짝 놀랐다. 핸드백에서 나온 물건들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작은 약병들과 함께 유나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유언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 이전 동의서 같은 법률 문서였다. 유나야, 이게 뭐니? 유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식당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늘이의 목소리였다. 어머, 저게 하늘이 목소리 같은데. 정순 할머니가 창문 쪽을 바라봤다. 정말로 하늘이가 식당 입구에서 짖고 있었다. 집에서 여기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하늘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늘이의 짖음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절박하고 간절했다. 마치 도와줘. 유나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식당 입구에 나가보니 정말로 하늘이가 있었다. 털이 지저분하고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보아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았다. 발가락 사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하늘이는 정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마치 유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유나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이를 보며 말했다. 하늘이가 뭔가 이상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데. 하늘이는 유나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유나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 빨리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하늘이가 유나의 핸드백 쪽으로 달려가더니 그것을 물고 흔들기 시작했다. 평소 얌전했던 하늘이의 이런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하늘아, 왜 그래? 가방을 왜? 하늘이가 핸드백을 너무 세게 물어서 가방이 열리면서 안의 내용물들이 다시 바닥에 쏟아졌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최민준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유언장 초안과 재산 이전 동의서가 눈에 띄자 최민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죠?
왜 유나 씨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하늘이는 계속해서 그 서류들 주위를 맴돌며 짖었다. 마치 이게 증거야. 이것들이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이의 행동과 지금까지의 이상한 일들을 종합해보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순 할머니는 즉시 유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부탁해서 유나의 혈액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나 씨 혈액에서 정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요. 이런 약물은 처방전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인데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약물인가요? 의식을 흐리게 하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현저히 저하시키죠. 정신과에서 극심한 불안증이나 조현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강한 약물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최민준이 의도적으로 유나에게 이런 위험한 약물을 먹인 것이었다. 이 정도 농도라면 거의 매일 복용한 것 같네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정순 할머니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유나가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서류들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봐야 했다. 경찰서에서 정순 할머니는 모든 경위를 설명하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수상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식으로 상속녀들을 노리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어요. 담당 형사는 최민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최민준에 대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이런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도 속인 전력이 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적어도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유나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제조해서 공급했던 것 같아요. 이미 회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순 할머니는 전화벨이 울릴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도 전화벨에 반응하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할머니, 유나는 괜찮나요? 어제 갑자기 가셔서 정말 걱정됐어요. 최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순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최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유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세요? 최민준의 목소리에 명백한 동요가 있었다. 유나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성분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최민준이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영양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셋,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라고. 정순 할머니의 말에 최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정순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 하늘이가 그들 옆으로 와서 앉았다. 마치 이제 진실을 알게 됐구나.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민준은 결국 체포되었다. 약물을 이용한 사기와 재산 갈취 미수, 그리고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유통 혐의였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제약회사도 폐쇄 조치를 받았고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최민준의 범죄 수법이 상세히 드러났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최민준의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 설명했다. 피고인은 최소 7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3명은 실제로 큰 재산을 잃었고 2명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최민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순 할머니와 유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하늘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늘이 같은 개가 있었다면. 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순 할머니와 유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유나는 약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다. 유나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게 상담과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정순 할머니도 지역사회센터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강의를 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가족이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세요. 정순 할머니는 강의에서 항상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집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손녀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몇 년이 흘러 하늘이는 이제 12살이 되어 조금 더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산책할 때는 예전보다 자주 쉬어야 했지만 유나와 정순 할머니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세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늘이는 예전처럼 빠르게 뛰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걸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유나가 정순 할머니의 팔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나도 그래.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 하늘이는 앞서 걸어가며 가끔 뒤돌아보곤 했다. 마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른 개들과 만나면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유나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하늘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만약 네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네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하늘이는 유나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로 하늘이가 우리를 구해준 지 정확히 3년이 되었다. 이 작은 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하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진돗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다. 어느 가을 아침, 하늘이는 평소와 달리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순 할머니가 다가가자 하늘이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하늘아, 어디 아픈 거니? 수의사는 하늘이가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쇠약이라고 했다. 정순 할머니와 유나는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돌봤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강공원으로 가고 싶어 했다. 세 가족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늘아,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유나가 하늘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정순 할머니와 유나의 손을 차례로 핥았다. 그리고 평생 지켜온 가족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늘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넌 정말 최고의 개였어. 정순 할머니의 말에 하늘이는 작게 와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년이 더 흘러 유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하늘이는 어디 갔어요? 하늘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에 걸린 하늘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사진 속 하늘이는 유나와 함께 웃고 있었다. 하늘이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이란다. 할머니와 엄마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준 천사야. 그리고 놀랍게도 유나의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집 근처에서 하늘이와 똑같이 생긴 새하얀 진돗개 새끼가 발견되었다. 마치 하늘이가 보낸 선물 같았다. 할머니, 우리가 키울까요? 그럼 하늘이가 보낸 선물일 거야. 새로운 진돗개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이는 하늘이처럼 똑똑하고 충성스러웠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지켰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80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기 예방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하늘이의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유나도 이제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도 분명히 있어. 할머니처럼, 하늘이처럼 말이야. 청순 할머니가 아흔을 맞던 해, 그녀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하늘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과 용기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 유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내 증손자는 하늘이를 닮아 정의감이 강하고 용감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별이도 하늘이의 뒤를 이어 우리 가족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사람이 아닌 작은 생명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하늘아, 고마웠다. 네가 지켜준 우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남겨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고 있단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꿈에서 하늘이를 만났다. 여전히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그녀의 손을 핥혔다. 잘했어 할머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가정에서 진돗개들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 이는 진실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진짜 이야기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진실을 지켜내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늘이야, 고마웠어. 네가 지켜준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야.